이번 영상은 비가 오고 날씨도 따뜻했던 지난주 금요일 주말 농장에서 생존 중인 식물들 이야기입니다. 유효토심이 만들어져 있고 맨 땅이 노출되지 않은 순환농업의 밭에서는 겨울에도 여전히 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겨울철 식물들의 생존 조건과 그런 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겨울철 토양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 주말농장은 원래 관행농업으로 무기물인 흙에 약간의 퇴비를 섞어서 풀과 벌레 없는 농사를 추구하던 곳입니다. 주말농장 주변의 텃밭들을 보면 모두 관행농업의 밭이죠. 맨 땅이 노출되어 있어서 겨울바람에 먼지가 날리고, 이렇게 비가 와도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토양 유실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곳은 마치 논처럼 보일 정도로 물이 고여 있네요. 작년에 트럭에 흙을 실어와서 복토를 한 곳인데, 봄에 땅을 갈고 퇴비와 비료를 뿌리고 검정 비닐로 덮고 식물을 키우더군요. 하지만 심한 가뭄으로 여름까지 비가 오지 않았고 물을 저장하지 못한 토양에서는 먼지만 날리고 식물은 성장하지 못하더군요. 무기물인 흙으로 밭을 만들면 이렇게 가뭄에는 너무 건조하고 비가 오면 곧장 물이 고여버립니다. 이 샘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인데, 검은 토양은 유기물로 만들어진 순환농업의 토양이고, 황색 토양은 무기물인 흙, 즉 돌가루로 만들어진 관행농업의 토양입니다. 토양 속 뿌리 발달 정도가 완전히 대비되죠. 순환농업 토양에서 무성하게 뻗어간 뿌리는 식물이 죽으면 그대로 토양에 남아서 다음 식물들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반면에 황색 토양에서는 식물 뿌리가 거의 보이지 않고 수분이 증발한 흙은 부피가 줄어들며 단단하게 굳어버렸고 식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관행농업에서는 이렇게 식물을 키우지 않고 식물을 심기 직전에 경운을 해서 흙을 부수고 가능한 부드럽게 만들어서 화학 비료를 섞는 등 여러 가지 인공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순환농업의 토양만큼 식물을 성장시킵니다. 다만 이 실험에서는 그런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파종을 한 후 지금까지 28일 동안 모든 샘플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유기농업은 관행농업 토양과 순환농업 토양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관행농업 토양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여러모로 관행농업에 더 가까운 편이죠. 유기물도 없고 식물 뿌리도 없고 토양 동물도 없는 흙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콘크리트와 비슷한 구조로 단단하게 굳어져서 쉽게 부서지지 않죠. 이런 단단한 흙을 3년이나 5년 안에 쓸만한 순환농업 토양으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방법은 유기물로 멀칭을 해서 토양 동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인데, 이건 토양 동물들이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검은색 미세입자로 만들고 무기물인 흙과 섞어서 새로운 소재의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토양입니다. 검은색이고 가볍고 공기와 물과 뿌리가 통과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많이 뚫려 있고 쉽게 부서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풀 뿌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풀이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만들어서 뿌리를 통해서 토양에 뿌리면서 토양 미생물들을 번식시키고 관리하죠.
토양이 매년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저런 잡풀들을 키우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서양 잔디처럼 다년생이며 크게 자라지 않는 대신에 양분을 대부분 뿌리를 통해서 토양으로 보내고 관리가 거의 필요 없고 가을부터 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여름에는 약해지기 때문에 여름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과일나무나 대부분의 농작물들과 전성기가 겹치지 않는 풀들을 다양하게 키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관행농업의 밭을 순환농업의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기물 텃밭 상자를 만들고 서양 잔디 씨앗을 뿌렸죠. 그리고 100여 종의 과일나무도 심었습니다. 이곳은 80세인 어머니가 노년에 시작한 밭이고 어머니의 공간입니다. 노년의 힐링을 위한 공간에 관행농업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번 흙먼지를 날리며 땅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검정 비닐을 땅에 묻고 부지런히 풀을 뽑고 비 오면 흙탕물이 묻고 비가 안 오면 물을 주고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는 상자 텃밭을 만들고 서양잔디와 산나무를 키우고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면 매년 자연이 알아서 유효토심을 늘려가고 더 많은 물과 탄소를 저장하면서 매년 수확량이 늘어나고 품질이 좋아지는 순환농업이 힐링농업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쓰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야, 이게 이렇게 쉽네. 야, 이거 뭔가 저거 손에 푹신푹신해. Tastes like plum. Tastes good. Tastes like watermelon. Very sweet. It's really good. What is it? Delicious peach. Homegrown.
순환농업에서 겨울철 토양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 동안 맨 땅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수분 손실을 막고 적절한 토양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서 토양동물과 식물 뿌리가 손실 없이 월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효토심이 어느 정도 발생한 올바르게 관리되는 순환농업의 밭에서 서양 잔디들은 여전히 녹색잎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주말농장에서는 예전부터 노지에서 식물을 월동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연구했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조건은 유효토심의 깊이였고 그 다음은 유기물 멀칭이나 피복식물로 바람과 수분 증발을 막고 토양을 보온해주는 거였죠. 겨울철 피복식물로는 별꽃이 최고라는 것도 알게 됐죠. 별꽃이 자란 곳에서는 다른 농작물도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별꽃은 영어로 chickweed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병아리풀이라는 의미겠죠. 닭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풀이 귀하기 때문에 더 좋아하죠. 순환농업에서는 중요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이 겨울에 생존하려면 저 보라색을 추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파리가 냉해를 입고 죽어도 뿌리와 줄기만 냉해를 입지 않으면 죽지 않고 견디다가 추위가 풀리고 봄이 오기 시작하면 다시 회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뿌리가 살고 있는 토양 온도가 매우 중요하죠. 이 서양 잔디를 보면 이미 모든 잎과 줄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춰보면 여전히 살아있죠. 죽은 잎으로 스스로를 보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서양 잔디밭도 마찬가지인데 바람을 막아주는 나뭇잎을 들추면 잔디들이 겨울인데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켄터키 블루그라스는 성장이 너무 느려서 파종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야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 느낌이네요. 키우기가 어려서 그렇지 피복작물로는 참 장점이 많은 식물입니다. 특히 겨울에도 저렇게 초록색을 유지하면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여기는 3년 전까지 제초 매트로 덮여있던 단단한 흙으로 된 곳이었죠. 제초 매트를 걷어내고 코코 매트를 깔고 땅을 팔 수 있었던 곳은 땅을 파고 피트모스와 코코피트를 채우고 꽃을 심었고 너무 단단해서 팔 수 없는 땅에는 보리씨와 알팔파를 뿌리고 코코피트로 멀칭해 주었죠. 그리고 일부분은 낙엽을 구해와서 멀칭하기도 하고 그냥 풀이 자라도록 방치했었습니다. 딸기밭도 코코피트로 덮어줬죠. 하지만 이제는 편해졌습니다. 순환농업의 초급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낙엽 멀칭을 하기 위해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심어놓았던 과일나무들이 가을에 스스로 낙엽을 떨어뜨리면서 멀칭하기 시작했고 서양잔디와 코코매트가 땅을 덮고 있고 겨울에도 살아있는 식물들이 늘어났습니다. 순환농업은 초기에는 일이 많아서 힘들지만 토양이 발전할수록 할 일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죠. 일반적으로 노지 딸기는 겨울에 뿌리만 남기고 모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게 되는데 일반 딸기보다는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순환농업에서는 겨울에도 딸기의 줄기와 잎이 살아있고 광합성을 합니다. 토양이 적절한 온도만 유지한다면 낙엽 한 장으로도 충분한 온실 기능을 하죠.
이렇게 살아서 봄을 맞이하는 딸기들은 큰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곳은 또 다른 딸기밭인데 낙엽이 부족해서 밤나무 잎을 가져다가 멀칭을 해줬습니다. 올해 이미 영하 20도 이하까지 기온이 떨어졌지만 딸기가 잘 살고 있군요. 4개월만 지나면 딸기 때문에 기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순환농업에서는 자연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가능한 교란시키지 말아야 하죠. 낙엽 한 장이라도 건드렸으면 원래대로 돌려놔야 식물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곳 주말농장은 경기 북부 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서 서울 강남보다 항상 5도 정도 더 춥습니다. 이 주말농장 케일과 서울 강남 옥상 텃밭 케일을 비교해 볼게요. 옥상 텃밭 케일은 주말농장 케일을 촬영한 다음날 촬영한 건데 옥상 텃밭 케일은 잎도 줄기도 모두 초록색과 보라색입니다. 전혀 냉해, 즉 동상에 걸리지 않았죠. 옥상 텃밭 케일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태어난 실내 텃밭 케일을 보면 잎도 줄기도 모두 초록색입니다. 반면에 주말농장 케일은 줄기가 누렇게 동상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곳 주말농장에 유효토심이 아직은 덜 발달한 것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이 더 춥다는 것이 주 원인이겠죠. 이미 속은 텅 비어서 말라 있습니다. 죽은 겁니다. 하지만 이 케일은 살아있죠. 낙엽 멀칭 덕분입니다. 줄기가 쓰러져서 땅에 닿아 있었고 그 위에 낙엽이 온실 역할을 한 거죠. 다른 곳에도 케일을 심어놨는데 이건 잎이 모두 죽었지만 줄기가 살아있네요. 일부러 잎을 처지게 해서 줄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있군요. 앞으로도 두세 번 더 강추위가 올 것 같은데 2월 말까지 생존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얘는 최근에 죽은 것 같네요. 줄기가 아직 메마르지 않았고 내부에 초록색이 약간 보입니다. 얘는 바람을 잘 막고 살아있는 것 같으니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겠네요. 얘는 맨살이 노출된 줄기 아래쪽은 동상이 걸렸지만 잎이 덮고 있었던 줄기는 살아있네요. 생존율이 7% 정도 될 것 같으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여기도 밤나무 낙엽으로 덮어졌는데 마늘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별꽃도 자라고 있네요. 옆에 별꽃이 있으면 마늘이 더 잘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별꽃이네요. 동상에 걸려 죽은 잎과 줄기 아래에서 새싹을 내밀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별꽃이 자란 곳은 낙엽으로 덮을 필요가 없죠. 버섯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지만 톡톡이처럼 생긴 동물들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청소를 해주고 있네요. 순환농업의 밭은 겨울에도 살아 있습니다.